안녕하세요, 김산책입니다. 원래는 이번 영상에서 아이디를 옮기면서 있었던 해프닝을 다뤄보려고 했는데 준비가 부족하여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별 내용은 없지만 이 며칠 사이에 찍어둔 아이들의 모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경에 찍은 모습이고요. 브라인을 방금 막 넣었습니다. 오른쪽 편의 격리통에는 이번에 태어난 엔젤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가라앉은 브라인을 형들이 달려들여서 먹으려고 하고 있네요. 통곡의 벽을 넘지 못하는 아이들. 뒤로 돌아보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있는데 왜 굳이 안을 고집하는 걸까요? 자신의 어릴 적에 대한 기억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이젠 제법 별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브라인 슈림프에 대한 적극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계속해서 저도 입을 멈추지 않고 먹이를 향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넓은 곳으로 풀면 아이들이 먹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성장이 더딜 것으로 판단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자라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한 곳에 뭉쳐있는 것이 아닌 어항 전체에 펴져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브라인 슈림프를 넣어줍니다. 조그마한 급여통을 둬봤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급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밑에서 쪼아 먹을 힘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급여통을 물 안으로 완전히 집어넣고 그 안에 슈림프를 조금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브라인은 바깥으로 거의 빠져나가지 않고 안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밥이 더 없는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수질 오염이 우려되어 조금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저기 밥이 다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아이들은 먹이가 어디에 더 없는지 계속 찾아다니기 바쁘네요. 제가 늘 새우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 친구들이 브라인 슈림프를 먹는 것 같기도 하던데 이게 과연 새우 입장에서의 새우 맛은 어떨까요? 너무 잔인한가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기들이 브라인을 먹고 있습니다. 배가 주황색으로 물든 게 보이시죠? 역시 색이 선명하게 보이는 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바깥자 형들이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났네요. 브라인 슈림프를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색이 하얗고 주황색이고 다양한데 아마도 난황이 소비되고 안 되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과기를 잠시 꺼뒀는데 물이 나오는 출수구 쪽에 아이들이 들어와 있길래 그곳에 먹이를 뿌려줬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대충 기억나시죠? 저번에 보여드렸던 안시 친구가 물살을 즐기는 바로 그곳입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뒤에 이 노란색 친구가 간간히 나오는데 이 친구의 이름은 버터플라이 레인보우입니다. 이 친구를 아가들과 같이 계속해서 두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순한 친구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둬도 호기심을 갖고 먼저 다가오는 것도 없고 공격을 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주지 않고 각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키운 열대어 중에서 가장 착한 친구가 아닐까 싶어요. 늘 이 밑에는 구피가 가득했는데 반대로 엔젤이가 이렇게 쪼고 있는 모습을 보니 또 되게 색다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걸 먹고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먹이가 있는 것을 알고 쪼우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지켜보니까 망 위에 있는 먹이가 사라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아이들이 쪼아도 먹이를 못 먹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말이에요. 과연 저렇게 열심히 쪼우는데 입 안으로 들어오는 먹이가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조금 남은 브라인을 주기 위해 브라인이 담긴 급여통을 물속으로 집어넣어서 여기저기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온 피딩 타임에 신이 난 아이들. 이틀 후의 모습입니다. 조명 덕분인지 아이들이 정말 새하얗게 보이네요. 먹이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끓여놓은 브라인을 줍니다. 사실 아이들이 그렇다 할 활동이 없어서 이렇게 밥 먹는 모습 말고는 딱히 내용이 없습니다. 한참 밥을 많이 먹을 때라 먹이를 찾아다니는 활동 외에는 특별하다 할 활동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만 봐도 정말 눈이 즐겁습니다. 구피 친구들과 같이 격리통 안에 있는 브라인을 먹으려고 하네요.
어항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바글바글하죠. 어휴, 빨리 감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활동량이 많은지 알 수 있네요. 조그마한 아이들이 밥을 먹기 위해 열심히 다니는 모습을 보니 대견스럽기만 합니다. 앞전에 저의 불찰로 인해 수십 마리를 잃는 상황을 겪었는데 남아있는 이 친구들이라도 정말 별탈 없이 잘 살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레 죽는 것도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저의 실수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으니까 이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아니고 다음에 여러분께서 혹시나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제가 약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여과기와 관련된 사항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몇백 마리가 죽었다면 아마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엔젤을 1년 정도 키우면서 처음으로 몇백 마리가 되는 아이들을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키운 아이들인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죽었으니 말이죠. 그래도 제가 실수한 부분을 더 늦지 않게 발견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수초 어항에 들어가 있는 엔젤입니다. 조금 더 크기가 작았을 때 놓고 싶었는데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자라서 그런지 이 어항에서 폭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구피 친구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새우 아기들을 먹는 기염을 토하며 생태계 교란종이 되었네요. 얼른 아기들이 빨리 커서 이 큰 엔젤이와 같이 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불을 끈 후에 어항 속을 들여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깥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해가 떠있을 때 찍은 모습도 예쁘지만 해가 진 후에 찍는 야경도 정말 멋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항 속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을 끄고 빛이 없어지면 아이들이 급하게 움직이는데 그 과정에서 다칠까봐 이렇게 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약한 조명을 잠깐 동안 털어주고 불을 완전히 꺼줍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움직이면 아이들이 빛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전체적인 빛이 있을 때는 각자 움직이던 아이들이 이렇게 약한 빛만 있을 때는 그 빛을 쫓아서 무리지어 움직입니다. 별을 보려면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봐야 하는데 이게 웬걸? 어항 속에 은하수가 펼쳐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곤 정말 한참 동안 제자리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항은 전체가 밝을 때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핸드폰 조명을 이용하여 어항을 보면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조명을 주는 것도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조명이 어떻든 어항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것은 개개인의 레이아웃 능력도 있지만 어항 속에 놓여진 수초나 열대어 친구들이라고 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하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일까요? 격리통 바깥으로 나온 아이들은 이런 모습으로 자고 있습니다. 바닥에 가라앉아 자는 것은 여전하네요. 새우는 야간에도 활동을 하던데 대체 이 친구들은 잠을 언제 자는 걸까요? 낮에도 미친듯이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밤에도 열일을 하다니 체력이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밤마다 이렇게 엔젤이들의 군령을 살짝 보고 잠이 드는데 이게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빛이 없는 곳에서 있다가 빛이 등장하니까 이곳으로 서서히 모이기 시작합니다. 스팟 조명은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꼭 어항을 전체적으로 밝혀주는 조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명을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와 같이 아이들 밥 먹는 모습과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야경 비슷한 분위기의 어항의 모습도 같이 보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에 답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한 번쯤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산책이었습니다.